월간 해외 연수 2부입니다. 1부에서 정보 수집 편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 이제 그런 실무 기획편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해외 연수를 기획하는 담당자 선생님들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실무 기획편을 한번 보시고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것을 뭐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직접 하시거나 조금 더 진행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 그래도 이제 매년 그 5월, 6월, 그다음 뭐 7월 그때가 되면 또 그럼 뭐 사업비, 뭐 추경, 아니면 뭐 상사업비 이런 부분으로 또 해외 연수 기획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또 의뢰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딱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는 기보다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러면 조금 더 알찬 기획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획을 조금 하는 부분을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컴퓨터 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사실 이제 기획을 한다 그랬을 때 사전에 어느 나라를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마 거의 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이제 해외 연수를 가는데 우리 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관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지역 아니면 이 국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아마 사전에 아마 조사가 되셨을 거예요. 아까 자료 수집을 다 하셨죠.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국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한 나라를 이제 예시로 잡고 그런 기획을 하는 부분들을 가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뭐 아마 1부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들었는데 2부에서는 한번 독일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뭐 독일, 그래서 뭐 독일 뭐 나오는 게 일자리 해법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쇼핑은 아니죠. 뭐 독일에 뭐 쇼핑할 건 아니고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곧 직면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독일도 이제 일자리 미래, 해법은 계속 교육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교육생이 고안한 조형물을 인쇄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모형이지만 차차 복잡한 기계 제작까지 가능한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공장 자동화, 디지털화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이 세계적 전기전자 기업의 목표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멘스 회사 내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Müssen die zukünftigen Facharbeiter und Ingenieure müssen gut vorbereitet sein, in ihren Teams einbringen und praktisch die Firma damit zu unterstützen.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는 디지털 시대, 독일이 찾은 답은 계속 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을 보편화시켜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직종과 변화된 직무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4.0 정책과 함께 디지털화 시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 4.0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Seine Arbeit, seine Tätigkeit in Zukunft weitermachen zu können oder auf einer höheren Ebene machen zu können. Das sind alle gefragt. 자동화된 작업장에 근로자가 어떻게 적응하고 기업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지도 과제입니다. Menschen führen, Menschen motivieren, mit anderen Menschen kooperieren. Das können Maschinen nicht, das werden Maschinen auch nicht können.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예측과 발빠른 적응 교육,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노동 4.0, 그다음에 뭐 4차 산업이 이제 반영되는 뭐 일자리 4.0 이런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거기에 맞춰진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봤지만 뭐 이렇게 뭐 곡을 쓰고 이렇게 장비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용접 장비가 아니고 가상 현실로서 연습을 하는 교육을 실전처럼 한다라든가 그리고 자동 공정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그 공정화 컨설팅 업체한테 의뢰를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런 문제,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 어떤 4차 산업이 다가오면서 대량의 어떤 실업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떤 일자리의 형태가 어떤 고차원의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와 저차원의 큰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일자리로 크게 너무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이제 중간으로 무언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독일은 어떤 그런 계속 교육의 정책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독일의 이런 부분들을 해외 연수 아니면은 벤치마킹 포인트로 삼고 이 공무 국외 연수를 한번 기획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독일의 뭐 다양한 일자리 부분들의 내용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양식도 그렇고 이제 이제 예산도 짜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서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계획서 양식입니다. 이런 그 공무계 연수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도 이제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서 보면 파일 찾기는 더 구글이 좀 유리하니까 제가 구글과 네이버를 좀 병행해서 쓸 겁니다. 공무국외 연수 뭐 계획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존에 나왔던 그 공무국외 연수 계획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참고하시면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양식을 하나 이제 그 준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연수 개요 페이지 보면 뭐 연수의 목적, 필요성, 배경, 기간,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가냐, 어디를 방문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연수를 꼭 가야 되냐, 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사례, 아니면 뭐 연구진들, 아니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는 이제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참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개요 페이지에 적고, 연수 일정 언제 출발하고, 뭐 인천에서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간다, 그래서 뭐 그 세부적인 일정들을 이제 적어 놓고요. 그리고 중요할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12시간이면은 보통 이틀의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하루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6박 8일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8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숙박 일수보다 그 해당 가에 있는 일수만큼의 방문 기간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반드시 그래야 하냐, 뭐 6박 8일인데 7개의 기간을 방문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추후 이제 심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해당 일수가 뭐 주말에 껴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지에서 뭐 일요일날 뭐 회사 문을 열거나 기업들이 문을 열진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이제 1일 1 기간 방문을 최소로는 이제 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연수 경비 부분입니다. 이 연수 경비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 부분을 보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연수를 진행하는데 뭐 사전 교육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뭐 현지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지에 필요한 어떤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냐, 무엇을 꼭 가져와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내는 연수 효과, 그 다음에 현지의 어떤 그런 안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트러블이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외교통상부 협조를 요청해 내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요. 그 외 기타적으로 뭐 참고할 사항들 이렇게 좀 계획서에 반영을 합니다. 뭐 추가적인 이제 부침 서류들에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고 어떤 그 기관의 어떤 내용들을 파악할 거냐, 그리고 기관별로 질문할 것들은 무엇이냐, 꼭 알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침으로 좀 이렇게 적어 놓고요. 뭐 사전교육 실시할 때는 이게 뭐 1일이든 2일이든 뭐 안 하는 경우도 이제 뭐 덜어 있습니다만, 뭐 사전교육을 통해서 뭐 현지의 문화, 아니면 정보, 아니면 뭐 산업 동향, 인구 구조, 그다음에 노동 구조 이런 부분들을 뭐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 구성 및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를 방문하는 인원 숫자 좀 많을 때, 뭐 1팀, 2팀, 아니면 뭐 1팀이라도 인원 숫자가 뭐 한 뭐 15명, 20명 가까이 넘었을 때 이렇게 수행 업무를 조금 이제 분과별로 나눠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좀 개별로 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또 뭐 질의응답할 내용들, 답변들 정리하고 추후에 이제 현장에서 토론도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팀 구성 역할 분담도 해놓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공무국연수 허가 심사 예비 검토서인데, 이제 사전에 검토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꼭 타당한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검토 항목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 꼭 같이는 아니지만 같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뭐 붙이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찾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보면 예비 검토서 뭐 이런 내용들이 별지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쓸 수 있는데, 이 해당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적합성, 적시성, 그 다음에 뭐 적정성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연수를 이제 꼭 가야 되냐, 뭐 출장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걸 좀 크게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뭐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진 않은가, 안 가고 할 수 없냐, 그 다음에 뭐 누가 갔다 온 적은 없느냐, 그
그 다음에 현재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없느냐, 그리고 이 어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으로 가느냐,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적정성을 보면 뭐 예산 경비는 적정한가, 뭐 규정에 맞게 산출됐는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런 예비 검토 항목도 넣어놓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 기획서를 쓰는데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참가자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참가자 연수 경비, 특히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의 그 공무 9개 연수를 준비를 할 때는 이 연수 경비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꼭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쿠, 내려가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는 거를 꼭 봐야 돼요. 이 여비 규정에서 이 2019 최신판, 네, 최신판 여비 규정을 보면 쭉 나오죠. 여비 규정 나오고 막 쭉 나오는데, 여기서 자료를 보면 이 여비 규정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비 규정 내용들을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봐보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비 규정에 대한 항목들이 쫙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쓸 딱 그 비용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가장 이제 중요시해요. 뭐 국외 출장 시에 여비 산정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자료집을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비 업무 Q&A 자료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 궁금한 점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적어야 될 때, 여기 뭐 근무지회 국내 출장 나오고, 뭐 숙박비 이런 부분들 나오고, 국외 출장 이 부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외 출장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걸 다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일정이 막 꼬이는데, 이런 거는 뭐 항공 마일리지 사용과 뭐 일비 추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뭐 식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질의응답이 들어있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자, 오늘은 이 연수 경비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세우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국외 여비 규정에 산정된 그런 페이지를 좀 펼쳐놓고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국외 여비 규정을 지급을 할 때 우선 우리 담당 선생님들, 굴 출장을 가는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비 지급 구분표에서 해당 공무원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1호가 있고 제2호가 있죠. 근데 이 제1호를 보면 이 VIP님도 계시고, 네, 국무총리님, 뭐 부총님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보면 어떤 그런 외무 공무원, 좀 외교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제1호 역할에 많이 계시고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행정공무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제2호 공무원에 주로 속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볼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보면 5급까지의 공무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5급, 이제 그 5급 이상, 그러니까 5급, 4급, 3급, 뭐 사무관님, 뭐 서기관님, 뭐 이렇게 뭐 부의사관님 정도 나오는 그 이상의 급들은 제2호에서도 여기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6급 이하, 6급을 포함한 6, 7, 8, 9급 공무원 선생님들은 제2호의 이 바로 남옥에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국외 항공 운임 정액표를 보면, 여기 이제 아까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행정공무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밖에 이 바로 제2호에 해당되시니까 이 하단에 해당이 되시고, 항공료 같은 경우는 2등석 정액, 2등석이 뭐죠? 이코노미, 네, 이코노미로 금액을 산정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국외여비 지급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2 항목의 가목이면 누구죠? 5급 이상 공무원 선생님들이시고, 남옥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은 이제 6급 이하, 6, 7, 8, 9급 선생님들이신데, 해당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되고, 옆에 보면 가나다라가 또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상단을 봤더니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급, 뭐 5급 내에도 등급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하단의 등급을 보면 이제 방문하는 국가와 도시별 등급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가등급은 도쿄, 뉴욕, 런던, 여긴 국가명이 아니고 도시명이에요. 유난히 물가가 높은 그런 도시를 방문할 때는 이 가등급으로 이제 편성이 되고요. 독일이 어딨나 봤더니
자, 독일은 바로 이 유럽 국가 중에서 유럽주에 독일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독일은 나등급입니다. 가나다라 이렇게 등급이 있고, 그 얘기인 즉 우리 감옥에 해당되는 곳 중에서 이 나등급, 그 다음에 남옥에 해당되는 공무원쌤들 중에서 이 나등급을 보고 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뭐 여기서 우리 이몽룡 쌤은 예를 들어서 뭐 5급,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성춘향 쌤은 예를 들어서 뭐 6급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금액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을 이제 각각의 입력을 하는데 완성된 자료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걸 좀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항공료가 뭐 300만 원에다가 가정을 하고, 자, 일비, 숙박비, 식비를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 똑같이 일비, 숙박비, 식비 이 순서대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준이 뭐죠? 미국 달러화입니다. 자, 달러화 기준으로 적게 되는데, 자, 일비 한번 보겠습니다. 일비. 자, 먼저 5급 가는데 독일이 아까 나등급이라 그랬죠? 자, 일비가 30불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0불, 그 다음에 숙박비가 137, 그 다음에 식비가 80, 자, 식비가 59불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로 6급 이하 선생님들은 자, 일비가 26불, 그 다음에 숙박비가 123불, 그 다음에 식대가 49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금액을 이제 일정별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6박 8일 일정이라고 한번 본다 이거죠. 자, 6박 8일 일정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보통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게 뭐 8일이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게 8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여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조정이 들어가요. 이게 진짜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일비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루 가고 하루 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비는 8일 동안 인정이 거의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하지만 보통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참고해서 그 해당 그 회계부서에서 꼭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차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일비는 보통 이제 뭐 6박 8일이면 8일 진행되는 부분들, 왜냐면 가는 동안 오는 동안도 결국은 24시간을 하루에 쓰는 게 아니라 12시간에 또 그 체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비는 8일이 거의 다 인정이 돼요. 그리고 숙박비는 6박 8일이니까 6박 실제로 잔 날짜만 계산이 되고, 식비는 기내식을 12시간 동안 타고 갔고 12시간 타고 오는 동안 토탈 24시간 동안 밥이 나오죠. 그래서 하루가 빠져요. 그래서 식비는 7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간다. 동남아를 가는데 뭐 식비가 이것도 하루가 빠져야 되네요. 비행시간이 하루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양해를 해서 뭐 8일을 적을 수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처럼 멀리 가는 경우는 꼭 하루를 꼭 깎으셔야 돼요. 자, 이제 숙박비 같은 경우인데, 숙박비가 지금 이게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지금 상한액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뭐 부득이하게 그 지역에 정말 그 어떤 그 호텔이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뭐 금액이 정말 뭐 유난히 이제 비싼 뭐 행사 기간이다, 뭐 아주 전국의 인사들이 다 모이는 그 기간이다라고 해서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한액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 금액의 85%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137불에 보통 0.85%를 해서 이 금액을 적용해서 여비를 산정하셔야 돼요. 자, 123불이었으니까 123불에 85% 0.85 이거 0.85 이 금액을 산정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진정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다 달러화로, 이 부분 놓칠 뻔했네요. 자, 그러면 이 달러로 기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러 기준에서 이 부분들, 자, 이 부분이 보면 뭐냐면 달러 환율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치단체마다 이 기준이 다 틀리세요. 돈이 지급되는 날, 여비가 지급되는 날 이 기준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 그 보고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출한 날 기준은 안 되죠. 왜냐면 업무 시간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제출하기 전날 기준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 제출하기 전날 기준은 보통 네이버 환율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별 시세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다 틀리죠. 근데 현금 매입 기준, 이 사실 때 기준으로, 왜냐면 이제 달러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4월 3일인데 이 4월 2일 기준으로
1156 그래서 여기서 1187이 아니라 1156.89 원 기준으로 요거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19년 04월 02일 기준으로 했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산정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짜자잔, 이렇게 보면 자, 참가자 연수 경비를 봤더니 항공료가 300이라는 가정하에 여기 지금 뭐 GTR이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마 이거는 사라졌어요. 이거는 이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공무원 선생님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이제 특별 이제 그 국적기에 주는 이제 할인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보통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전화해서 GTR 요금을 따로 요청하면은 뭐 보통 팩스나 메일로 보내줬었던 그 요금이 있어요. 근데 그 요금이 다른 항공사를 선택했을 때보다 이제 저렴하면 그걸 선택하면 좋은데 보통 워낙 항공사가 많잖아요. 다른 항공사가 훨씬 저렴한 게 있을 경우에 GTR 요금을 기준으로 이 GTR 요금보다 조금 더 저렴한 항공사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GTR 요금을 기준으로 이 항공운임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R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걸 항공료 기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폐지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정으로 300만 원을 잡고 아까 그 잡았던 부분도 기억나시죠? 숙박비는 85% 했고 식비는 하루 줄였고 일비는 8일을 다 잡았고 그래서 6박 8일 일정으로 했을 때 이 나온 금액들을 싹 더해보니 금액이 이렇게 연수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획은 끝나게 됩니다. 자, 내용들 연수보고서를 아마 작성하는 부분들을 오늘 실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마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렵고 그럼 현지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나요? 라고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현지에 있는 기회를 섭외하고 연락하는 부분들은 아까 1부에서 봤던 정보수집 부분에서 그 공무국위원수 보고서가 모이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뭐 다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볼 수도 있고 정말 어느 기관에 누군가를 꼭 만나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섭외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연수기획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를 가면 좀 자료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하단에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미리 또 한번 갔다 와본 그런 자치단체의 또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월간 해외 연수를 통해서 공유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간 지역고용 이달의 월간 지역고용은 1, 2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정보 수집편, 그 다음에 실무 기획편 이렇게 두 가지 편으로 나눠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 월간 월간 해외 연수에서는 이제 국가를 딱 한 국가씩을 정해서 그 국가에서 좀 일자리 부분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포인트들과 방문할 수 있는 뭐 기관, 뭐 가능하다면 뭐 담당자까지도 확보를 해서 한 국가 OECD 국가를 한 바퀴 도는 거를 목표로 월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실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내용을 많이 줄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 월간 해외 연수로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